안녕하십니까. 엑스텐 정규방송 시간입니다. 참 다행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드디어 발표가 나왔는데요. 시장은 환호하고 있습니다. 시황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요, 이제 장이 터닝하니까 제가 한 일주일 정도 두고 있던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 한번 매수 가능한 사정권에 들어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장 헤드라인입니다. 어제 그래도 다우는 0.1% 올라줬고 S&P 500이 0.38%, 그 다음에 나스닥이 0.59% 올라줬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막 학수고대 했었는데, 그렇지만 한 열흘 동안 힘들었던 시장을 이제 털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예상 초과 실적으로 시간에 급등한다 하는 기사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타겟이 충격적인 실적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이익이 19% 급락했다는 얘기에 시가대에서 지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경기는 좋지 않구나 하는 게 있어서 저는 이게 도리어 FOMC의 그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한 10월 고용보고서 발표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걸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수집이 잘 안 됐다 해서 이것 또한 사실은 페드한테는 데이터가 없잖아요. 결론을 내릴 수 없지만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본다 그러면은 결국은 금리 인하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해 봅니다. 그래서 정책 결정이 난항을 예상한다 이렇게 해서 좀 불확실성은 커지긴 하지만 그래도 금리 인하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그래서 시장은 다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S&P 500 보겠습니다. 어제 사실은 장 초반에는요 굉장히 올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6666 지지선 회복 시도를 하고 AVF선까지 오전에는 올라갔다가 다시 좀 오후에 밀리면서 결국은 6660을 탈환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일 갭 상승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보면은 어제는 그로스 스탁들이 전부 다 이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마치 엔비디아 실적이 좋게 나올 걸 기대하고 그 다음에 다음에 반등을 기대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어제도 보면 사실은 요즘 패턴 똑같습니다. 그 10시, 11시, 12시가 가장 좀 눌리는 그런 타이밍이고요. 그 다음에는 시장이 조금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상승만이 남아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서마이컨덕터 ETF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시장의 가장 주도주기 때문에 이 ETF를 보고 있죠. 보시면 어제 지하로 내려갔던 게 어제는 다시 1층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웨이브 합선에 다 걸쳤고, 그래서 일단은 안심을 좀 했습니다. 어제 1.85% 올렸고요. 근데 고점 대비해서 11.7% 조정 참 많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반등하고 전반적으로 반도체 칩들이 이제 반등을 하기 때문에 내일은 갭상승을 해서 2층까지는 점령하지 않을까 이렇게 있어서 시간 외에서는 벌써 2층 바로 밑에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 시작하면 더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참 다행입니다. 그리고 빅스는 어제까지만 해도 굉장히 극심한 공포에 놓여 있고요. 아직 Fear and Greed 인덱스는 10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4월달 저점까지 와 있고 아직 안 돌아섰다. 그런데 내일 갭상승하고 큰 폭으로 오르게 되면 이 정도 수준까지는 충분히 탈환할 거다 생각을 하고요. 빅스도 아마 큰 폭으로 내려오지 않을까. 그동안의 불확실성이 이제 다 해소가 된 겁니다. 일단. 그래서 이제는 폭풍 전야였다가 이게 폭풍이 이제 거쳤구나 하는 쪽으로 바라보지 않을까 해서 굉장히 다행이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간의 조정이 이제 거의 마감해 왔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중소형주들 가장 많이 빠졌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천천히 바닥을 다지는 국면, 여기도 이제 스탑한 국면입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소형주가 일찍 걸었고요. 이제 대형주들도 브레이크를 걸었다. 그래서 이제 갭상승으로 분명히 출발을 할 텐데 이게 목요일, 금요일 그래도 목요일 날 그 고용지표 발표된 게 캔슬이 됐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목요일은 굉장히 많이 오를 것 같고 금요일까지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팔로우 스루를 다음 주까지 이어갔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YTD로 보면은요. 제가 ETF 말씀드렸잖아요. 그 AI 관련 소프트웨어 관련 ETF가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70%에서 거의 45%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밀렸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지수가 또 많이 밀렸고, 그 다음에 S&P, QQQ 이런 것들인데 결국은 AI들이 요번 주종을 주도를 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꺾이는 모습 보면은 반등을 좀 시도할 거다. 그래서 AI들이 얼마나 또 선도를 할 것이냐 하는 게 이제 관건입니다. 그래서 좀 그 맥세븐 종목들이 이제 잘 올라줘야 되는데요. 현재 보면은 맥세븐 종목 연초 대비해서는 구글이 최근에 뭐 저기 제미나이 3도 나왔고, 그다음에 워렌 버핏이 이제 샀다는 얘기도 나오면서 지금 치고 올라갔습니다. 구글이 연초 대비해서 55% 가장 많이 오르고 있고요. 엔비디아 38%,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이하로는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힘을 내주기를 좀 바라는데, 결국은 맥세븐들이 지금 한 달 동안은 장을 주도를 해줘야 되고, 그래야만 그동안 많이 밀렸던 중소형주들이 그 뒤를 따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한 맥세븐 종목들의 움직임을 팔로우업을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입니다. 저는 그냥 엔비디아 보면 고맙다 하는 얘기밖에는 안 듭니다. 어제 그래도 뭐 실적 좋게 나올 걸 기대했는지 그동안 아니면 그동안의 많은 하락을 좀 기술적으로라도 반등하듯이 AB합선을 올라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시간 외에서 제가 측정하기로는 한 4.5% 지금 오르는 걸로 보이는데, 뭐 이제 내일 시작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단번에 이제 AB합선을 이제 터치를 한다 하게 돼 있어서 고점 대비해서 15%가 빠졌었습니다.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빠진 거고요. 그러다가 이렇게 힘차게 올라줬는데, 이 정도 힘은 항상 가지고 있는 게 엔비디아입니다. 그래서 내일도 이 갭, 여기서 난 만큼의 갭이 발생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가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양봉으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여기를 맞고 이렇게 다시 음봉이 생기느냐 하는 건데, 결론은 저는 이 그림이 똑같이 발현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양봉, 그다음에 갭 상승해서 몸통을 좀 길게 해서 밀고 가는 그림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불 선 근처까지 좀 자리매김을 하고 내일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좀 늘었어요. 그런 면으로 보면은 굉장히 고무적이다. 그래서 내일은 거래량이 더 폭발하면서 이런 갭상승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실적 발표를 봐야죠.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5분기 연속 서프라이즈를 이뤄오고 있습니다. 자, 3분기 실적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방금 전 발표가 나왔죠. 대단한 압도적인 이제 실적이었습니다. 애널리스트의 예상치를 다 이제 뛰어넘는 거였는데요. 먼저 핵심 숫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매출이 351억 달러 나왔고요. 전년 대비 94% 성장입니다. 그 다음에 순이익이 193억 불 나왔습니다. 무려 55%의 순이익률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수익성은 소프트웨어 회사에서나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드웨어 회사는 볼 수가 없죠. 시장 예상치는 매출이 325억 불이었는데 351억 불을 달성을 했으니까 8%나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초과 달성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데이터 센터 부분 매출이 308억 달러, 전년 대비해서 112%나 성장을 했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자세하게 해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엔비디아 실적이 얼마나 압도적인지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매출을 보겠습니다. 351억 불이라고 말씀드렸죠. 전 분기 대비해서는 17% 성장, 최대 매출 기록입니다. 분기 단위로는. 그리고 1년 전보다 2배 넘게 상승을 했고, 컨센서스 8% 이상 나왔다 말씀을 드렸고요. 순이익은 더 놀랍습니다. 193억 달러입니다. 전년 대비 109%나 증가를 했습니다. 전분기 대비해서는 12% 증가입니다. 뭐 매출 성장도 놀라운데 순이익 성장은 더 놀랍습니다. 보면 애플의 순이익률이 지금 여기 순이익률이 55% 나왔잖아요. 근데 전분기 대비해서는 조금 떨어지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이제 4.8% 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런데 순이익률 보면 55%잖아요. 애플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대략 25% 정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35% 정도 나옵니다. 엔비디아가 55%다. 진짜 이게 가능한 이유는 바로 독점적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목할 거는 총 이익률이 74.6%, 전분기 대비해서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이게 걱정일까요? 아닙니다. 시장이 지금 막 오르고 있잖아요. 예전 같으면 순이익률이 떨어졌네, 그러면 주가가 갭상승하고 밀렸어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어디서 돈을 번지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데이터 센터죠. 308억 불입니다. 전년 매출의 8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에.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전년 대비해서 112% 성장했다는 겁니다. 이건 챗GPT를 시작으로 해서 생성형 AI 열풍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이밍은 33억 불,
전년 대비해서 15% 성장했습니다. 그래도 꽤 성장을 했고요. 전체의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엔비디아가 게이밍 회사였잖아요. 이게 대부분의 매출이었는데 이제 데이터 센터 매출이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이제 AI 회사로 완전히 탈바꿈했다 볼 수 있고, 근데 게이밍도 여전히 견조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토모티브 있잖아요. 자, 이게 규모는 작습니다. 전체 매출의 1.3%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전년 동기에서 72%의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와, 전분기 대비로 해서는 30% 성장입니다. 분기에서 30%, 한 해 전보다는 72%. 그래서 지금 상승 속도가 점점 빨리 붙고 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 자율주행이 이제 다음 큰 성장 동력이 될 거다 하는 힌트입니다. 테슬라, 죄송합니다. 머세이드 벤츠, BMW 등 주요 자동차 회사들이 다 엔비디아 칩을 쓰고 있거든요. 이 시장이 본격화되면 또 다른 폭발적 성장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데이터 센터가 압도적이지만 모든 부분이 두 자릿수 성장을 하고 있다. 이건 대단합니다. 진짜 강한 회사의 특징이죠. 한 가지에만 의존하지 아니라 다변화돼서 성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대단한 회사인 것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데이터 센터 사업입니다.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면 112%의 성장이라는 건 단순한 큰 숫자가 아닙니다. 이건 지금 전 세계가 AI 전쟁 중이라는 증거입니다. 누가 이 칩을 사들이나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를 막 미친 듯이 짓고 있잖아요. 오픈 AI의 챗GPT, 구글의 제미나이 이런 AI 모델들을 돌리려면 엔비디아 칩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빅테크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일반 기업들, 예를 들어 금융회사, 제약회사, 제조업체들 이제 AI를 안 쓰면 경쟁에서 뒤집니다. 그래서 모두가 엔비디아 칩을 사려고 줄을 서고 있는 상황이죠. 후퍼, H백의 독점적 지위. 와, 이게 지금 엔비디아의 주력 제품이고 이 칩 하나의 가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대략 25,000불에서 4만 달러입니다. 우리나라로 3천만에서 5천만 원 정도 하는 거예요. 그 조그만 칩 하나가. 근데 이러는 것을 기업들이 수만 개씩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공급이 부족합니다. 주문하면 6개월 현재 기다려야 된다고 하고요. 이게 바로 엔비디아의 힘입니다. 그리고 곧 대량 출하될 블랙웰. 이것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더 중요한 건 이제 국가안보 문제가 AI가 됐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고성능 AI 칩수를 금지했습니다. 왜냐하면 AI가 곧 국력이기 때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나 UAE나 중동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수십억 달러 투자해서 AI 데이터 센터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 차원의 투자는 한두 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최소 5년에서 10년은 갈 것입니다. 자, 여기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수요가 공급을 10배 이상 초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10배입니다. 다시 말하면 엔비디아가 칩을 만드는 속도보다 주문이 훨씬 더 빨리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이게 좋습니다. 하지만 가격을 높여받을 수 있으니까 좋은데 실제로는 AI 칩 가격이 원래 정상가보다 훨씬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고 하네요. 이게 꼭 중국의 예전에 마오타이가 그 권장 소비자 가격보다 2배의 거래가 되고 있다 하는 얘기가 들렸었는데 그게 이제 지금 이런 엔비디아 칩의 현상인 것이죠. 프리미엄 주고도 사려는 기업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객들이 대안을 찾기 시작할 수가 있죠. AMD가 MI300X라는 경쟁 제품을 내놨고 심지어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마존도 그렇고 자체적으로 AI 칩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보기엔 앞으로 한 2-3년은 엔비디아가 독주를 할 것 같지만 그 이후에는 경쟁이 치열해질 거다. 그래서 제가 AMD를 좀 중요하게 눈여겨보고 있는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AMD가 올라올 수 있다. 그럴 때는 훨씬 더 주가 폭발력은 커질 거다. 저는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반드시 염두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마진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아까 총이익률이 74.6%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분기 76%보다는 떨어졌습니다. 그래 보면은 이게 왜 떨어졌는가 하면 엔비디아가 그럼 점점 경쟁력을 잃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증거라고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제품 믹스가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GPU 칩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뭘 만드냐? 칩, 서버, 네트워킹, 소프트웨어까지 다 포함된 통합 시스템을 팝니다. 이게 더 복잡하고 초기 비용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고객 락인 효과가 훨씬 강해서 계속해서 팔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둘째는 블랙웰 준비 비용이 듭니다. 차세대 칩을 만들 때는 항상 초기 비용이 많이 듭니다. 공정을 개발해야죠. 테스트해야 되죠. 초기 수율이 낮은 것 뭐 이런 걸 따지면 사실 비용이 많이 드는 겁니다. 하지만 양산이 안정화되면요. 마진은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셋째, R&D에 돈을 엄청 쓰고 있어요. 9%나 증가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건 정말 좋은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있으니까요. 투자를 안 하면 성장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적인 판단으로는 이 마진의 하락은 일시적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블랙웰이 본격 양산되고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마진이 다시 75% 이상으로 올라갈 거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영업이익률이 62.1%라는 것입니다. 전년에는 51.8%였거든요. 그래서 와, 이게 대단한 이제 마진율이다. 이렇게 봐서 이게 진짜 수익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업에서 버는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엔비디아가 이번 분기에 112억 달러의 주주환원을 했습니다. 자사주 매입하고 배당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현금이 넘쳐나고 있다는 겁니다. 돈을 어디에 쓸지 고민할 정도로 돈을 잘 벌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죠. 미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4분기 가이던스입니다. 엔비디아는 다음 분기 매출을 375억 달러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번 분기가 351억 불이었으니까 총 7% 정도 성장한다는 것이죠. 분기 성장입니다. 월스트리트는 이미 370억 달러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이제 높게 잡은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블랙웰입니다. 이게 뭐냐면 차세대 AI 칩이죠. 지금은 후퍼에 이제 쓰고 있는데 이제 후속작으로 나오는 건데 이게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닙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데 블랙웰은 후퍼보다 AI 훈련 성능이 2.5배 빠르고요. 추론 성능은 5배나 빠르다고 합니다. 굉장히 성능이 업그레이드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에너지 효율이 있죠. 와트당 25배가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데이터 센터의 가장 큰 비용이 뭔가요? 전기입니다. 같은 성능을 내는데 전기를 25분의 1만 쓴다. 기업 입장에서는 무조건 갈아타야 하는 것이죠. 경영진이 컨퍼런스콜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블랙웰은 지금 수요가 기대를 훨씬 초과하고 있다. 기존 수십억 달러 예상을 추가로 상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주문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주요 클라우드 업체들이 이미 사전 주문을 다 넣었고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모두 블랙웰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블랙웰을 대량 주문한 것으로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만들어 놓은 기술적 격차를 경쟁사들이 따라잡으려면 최소 2년에서 3년 더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AMD, 인텔이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격차가 좁혀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현재는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블랙웰이 본격 출하되는 내년 상반기부터는 또 한 번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좋은 얘기만 드렸는데요. 엔비디아의 강점과 약점 한 모두 바라봐야죠. 첫째는 강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엔비디아는 AI 칩 시장의 80% 이상, 뭐 혹자는 85%로 하는데 점유율이 굉장히 독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겠고, 그리고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20년 넘게 쌓아온 기술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전 세계 AI 개발자들이 다 쿠다 프로그래밍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다른 칩으로 바꾸려면 모든 코드를 다시 짜야 하는데 이게 엄청난 진입 장벽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칩을 바꾸려면 뭐 이제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현금 창출력 순이익의 55%. 이게 정말 경이롭습니다. 이 정도 수익성이면 어떤 위기가 와도 버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근데 리스크 좀 체크해 봐야죠. 일단 뭐 항상 최대로 성장하는 주식들은 밸류에이션이 문제죠. 뭐 팔란티어도 그렇습니다만 현재 주가가 186불에 있습니다. 포워드 PE가 한 35배 정도 된다. 그래서 업계 평균 보면은 22배인데 이게 35배 수준에 있다. 그래서 좀 높은 수준이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성을 같이 보는 패그 레이시오를 보게 되면요. 성장이 워낙 좋기 때문에 0.68밖에 안 됩니다. 업계가 1.2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패그 기준으로 보면, 즉 성장을 감안한, 미래 성장을 감안한 PE로 보면은 아직도 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성장이 계속 지속돼야 됩니다. 성장이 멈추게 되면
이것도 뚝 떨어진다. 그래서 성장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면은 결국은 엔비디아 주가는 20-30%도 단기간에 빠질 수 있다. 최근에 15% 빠진 건 뭐냐? 야, 이제 성장을 더 이상은 못하겠지 했는데 실적을 열어보니까 와, 아니구나. 성장을 진짜 지속적으로 하네. 블랙웰 스토리를 들어보니 내년에도 성장이 더 가속화되겠네. 이러니까 지금 주가가 반등하는 겁니다. 안 그랬으면 성장이 고만고만했으면 그리고 블랙웰이라는 게 없었으면 저는 요번에 실적 발표 나왔지만 주가는 많이 빠졌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 블랙웰 실적 나온 거 보고는 아, 이제 엔비디아가 한 1-2년은 더 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리스크는 이제 고객 집중도입니다. 상위 5개 클라우드 업체가 매출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회사들이 자체 칩을 개발에 성공하거나 투자를 줄인다 그러면 엔비디아에게는 좀 직격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진영학적 리스크입니다. 미중 갈등이 심해져서 중국의 고성능 칩을 못 팔게 된다. 그럼 중국 시장이 전체 한 20% 정도 되는데 이게 좀 막힌다면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이 되겠죠. 네 번째,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AMD가 좋은 제품을 내놨고 빅테크들이 자체 칩을 만들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엔비디아가 압도적입니다만 아마 한 3년 후 정도에는 뭐 경쟁이 굉장히 심해지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공급망 리스크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엔비디아는 칩을 직접 안 만들고 TSMC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 대만에 무슨 일이 생긴다 그럼 생각하기도 싫지만 이것도 투자하는 분들은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좀 대만이 TSMC가 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뭐 TSMC는 미국에도 공장을 가지고 있고 뭐 하기 때문에 뭐 큰 적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하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저는 항상 이 패그 레이셔 아직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 미만에 있으면은 엔비디아는 굉장히 싼 적정 가격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니 해도 이런 실적이 뭐 어떻게 나온 간에 월스트리트의 시각이 중요하죠. 모건 스탠리는 뭐 AI 슈퍼사이클의 중심에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 골드만삭스도 230불로 목표 주가를 상향했고 블랙웰 나오죠.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고 UBS도 목표 주가 200불 단기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지만 뭐 신중한 접근을 권고한다 해서 가장 보수적으로 내놨지만 그래도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가 아주 좋은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보면은 엔비디아가 2.89% 환호하고 있죠. 근데 2.89 찍혔는데 좀 더 이제 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라클, 팔란티어, AMD, 브로드컴, 인텔 전부 반도체 주식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엔비디아의 실적에 환호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걸로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죠. 시장이 원했던 수치가 나왔다는 겁니다. 원했던 수치보다 더 좋은 수치가 나온 거죠, 사실은. 그래서 반등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계기로 해서 다시 업턴하는 모양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제 그게 시장은 했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힘을 가지고 좀 한 1주 정도 밀어붙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 개인적인 투자 인사이트를 말씀드리면 저는 1990년대 월스트리트에서 닷컴 버블을 경험을 했습니다. 인터넷이 세상을 바꿀 거라는 걸 알았지만 모든 인터넷 기업이 성공한 건 아니었습니다. 지금 AI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분명히 AI는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AI 기업이 성공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엔비디아는 다릅니다. AI의 삽과 곡괭이를 파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드러시 때 제일 돈 많이 번 사람은 금 캔 사람이 아니라 삽을 팔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엔비디아가 바로 그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AI 슈퍼사이클의 지속성, 이런 구조적 변화는 한두 해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1990년대에도요 인터넷 혁명이 10년 이상 갔습니다. 아니 사실은 인터넷이 지금까지도 오고 있는 거죠. AI 혁명도 최소 10년은 바짝 갈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진입장벽이 훨씬 높습니다. 인터넷 시대에는 누구나 다 이제 조그만 기계들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AI 칩을 만들려면요 수십억 달러의 투자와 수년간의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AMD, 인텔 같은 소수 기업만 경쟁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투자자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독과점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독점을 하고 있다. 그럼 나는 엔비디아를 투자할 거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20년간 글로벌 금융시장을 경험한 관점에서 보면 현재 AI 혁명은 1990년대 인터넷 혁명과 유사한 패러다임 전환기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진입 장벽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의 선두 기업이 더 오랜 기간 독점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의 지속 가능한 성장. 엔비디아가 앞으로 계속 전년 대비해서 100% 성장을 할 것인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몸뚱이가 엄청나게
컸지 않습니까? 즉 기저효과 때문에 성장률은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절대적 성장은 계속될 거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앞으로 2, 3년간은 연 30에서 50% 정도는 분명히 성장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면 매년 1조 달러씩 덩치가 커진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기술적 우위, 생태계 우위, 막대한 R&D 투자를 고려할 때 엔비디아의 성장은 최소 2, 3년은 더 간다. 이렇게 전망되고 다만 성장률 둔화는 불가피하다. 이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의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 제 제안은 이렇습니다. 장기 투자자라면 지금도 좋은 진입 기회다. 앞으로 3년에서 5년은 차곡차곡 더 성장을 할 거다. 그리고 186달러가 이제 비싸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년 뒤에는 이것도 싼 가격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최근에 보면 변동성 막 보이잖아요. 이럴 때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하시면서 차곡차곡 주가 상승을 따라가는 게 어떠신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둘째는 단기 트레이딩을 하신다면은 실적 발표 직후 이거는 좀 피해야 되고요. 변동성이 좀 나오겠죠. 그래서 좀 하락을 보이는 구간에 잡는 게 맞지 않는가? 그래서 사실은 뭐 어제 그제 이렇게 좀 빠졌을 때 잡는 게 맞았지만 아마 갭상승을 쫓아가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비중은 한 5에서 10% 정도가 적당한 것 같고요.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한 종목에 올인하시면 안 됩니다. 자, 장기 투자자 이거는 꼭 포트에 가져가셔야 됩니다. 단기 트레이더 분명히 변동성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리스크 관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분기 실적에 따라 20, 30%씩 움직여왔고 요번에도 15% 정도 하락하다가 지금 반등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작년 2월 실적 발표 때는 하루에 16% 올랐던 적도 있습니다. 올해 8월에는 실적이 좋았는데도 6% 빠졌었습니다. 시장 기대치가 그때는 너무 높았었죠.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전략은 실적 발표 2, 3주 전에 일부 매도해서 현금 비중하고 그 다음에 실적 발표 나온 다음에 좀 빠지면은 그때 사는 이런 볼러털리티 매도 전략이 어떤가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래서 내년 2월 달에 그 2월 26일 날 실적 발표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이런 전략 미리 생각하시고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요, 확실히 엔비디아의 주가 성장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지수가 2023년도에는 엔비디아가 한 200% 넘게 올랐고요. 2024년도에는 170%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올해는 지금 한 뭐 갭상승까지 따지면 40% 정도 오르고 있거든요. 물론 지수가 이때보다는 올해 한 반밖에는 못 올랐습니다. 이때 오른 거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성장은 좀 더뎌졌다. 왜냐하면 몸집이 워낙 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주가의 성장은 있을 수 없지만 그래도 1년에 이 덩치 큰 게 40%씩 50%씩 오를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매출과 어마어마한 수익성이 보장돼 있다 하는 것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향후 실적 계속 좋아 보이고 성장 좋아 보이기 때문에 포트에는 꼭 가지고 가셔야 될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블랙웰 공급의 안정화가 이루어지고 블랙웰이 굉장히 잘 팔린다 하면은 아마 엔비디아의 성장은 내년도에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용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후퍼라는 게 현재 엔비디아 H앱의 주력 아키텍처입니다. H100, H200개 여기에 속하고요. 블랙웰은 24년 하반기에 출시해서 지금 이제 막 이제 밀어내려고 하는 이제 그 차세대 아키텍처죠. 그리고 회계연도는 엔비디아는 1월 마감 회계연도로 사용해서 2025년 회계연도는 2024년 2월에서 2025년 1월이다. 그리고 2025년 2월에서 2026년 1월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보겠습니다. 2020년 2월 26일 이제 나오는 거죠. 쿠다는 뭐냐? 엔비디아의 병렬 컴퓨팅 플랫폼입니다. 프로그래밍 모델이고요. 그래서 이건 전 세계 AI 개발자들이 쓰는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CSP라는 거는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그러니까 클라우드 제공업체죠. 예,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그 AWS, 뭐 구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엔비디아 말씀드렸습니다. 실적 대단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대단한 만큼 시장도 환호해주고 있습니다. 다행히 천만다행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한 달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그 고생이 이제 끝나지 않는가 조심스럽게 좋은 쪽으로 생각해 봅니다. 시장은 아무도 알 수도 없지만 사실은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봐서는 내일하고 모레까지도 좀 그 힘이 연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제가 그 기업
하나 이제 보고 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려다가 시장 분위기 안 좋고 막 해서 결국은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됐고, 오후에 종목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천만다행입니다. 엔비디아 감사합니다. 말씀 전하면서 오전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